돈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돈이 없대. 그 삼촌이? 저기 갑자기 돈이 없대요. 이미 돈은 1억 들어갔고 신용보증재단, 뭐 기금, 뭐 카드론, 뭐 이금권도 다 갖다 쓰고. 저한테 왜 그러는지 저도 이해가 지금은 안 가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음날 이 대출금 갚으라고 전화 오고 이럴 때거든요. 새벽까지 뭐 메뉴 개발해보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양아치 새끼들이 많으니까 그 양아치 새끼들을 조심해야 돼요. 대표님 혹시 여기 마지막으로 영업하셨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저 2019년 7월, 저 4년도 넘었네요. 만으로 한 4년 됐죠 딱. 군산에서 장사하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 와가지고, 저희 과천 불임동이라고 있어요. 반지하에서 열심히 그때 여기서는 금토일 장사하고 또 군산 내려가고 맨날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다 네. 올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뭐 올인도 했고, 우리 이따가 또 제가 그 사기당한 썰 한번 잘 풀어줄 건데,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반지하를 살거나 뭐 하거나 일단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가시죠. 여기 어떻게 알게 되고 여기로 갑자기 장사할 생각했나? 아, 그때부터 그 약간 사기의 스멜이 시작돼요.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제가 이제 군산에서 장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에 장사를 할 때 저쪽으로 가서 왔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장사를 한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알게 된 지인분이 있었어요. 장사하면서. 그분도 이제 장사하는 분이었죠. 그분이 저보다 그때 한 15살 정도 많았었나? 약간 삼촌 정도, 네, 삼촌 정도 나이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또 아시는 분이 이제 입찰을 내고 그런 회사를 운영하는 데였었어요. 그 회사에서 이제 여기를 입찰을 따낸 거죠. 그분 소개로 여기를 같이 해보자. 그때 이제 한 1년 정도가 딱 됐을 때니까, 장사한 지가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규모도 크고 막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장사를 해보면은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분 1억, 저 1억씩 출자를 해서 하자.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여기에 1억을 어쨌든 다 투자를 한 상태였어요. 이제 1억을 다 갖다가 넣었는데, 이 동업하는 사람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돈이 없대. 그 삼촌이? 그냥 돈이 저기 갑자기 돈이 없대요. 지금도 생각하면 멍청한 게, 그 법인을 설립을 해놓고 둘이 동시에 1억씩을 출자를 해서 이렇게 해서 그 돈으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뭐 사실 제가 뭐 그런 개념이 아예 없으니까 하자는 대로 계속 했던 거죠. 제 개인 사비로 이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을 시켜놓는 상태였는데, 근데 1억 투자했으니까 1억을 당연히 가지고 오겠지. 우리 상식선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 다행인 거는 제가 장사도 하고 있었고 그 닭갈비 좀 잘 되고 있었으니까, 이제 뭐 신용보증재단 가서 그때 한 8천까지 이제 대출도 받고, 대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았죠. 왜냐면 돈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기 진행은 시켜야 되고. 그러면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독이 된 거죠. 근데 그걸 또 한 3, 4개월 동안 안 나가고 계속 버팅이셨어요. 그분이 뭐 계속. 뭐 어떻게 돈 될 네, 어떻게 거다, 계속 막 비비면서 이러면서? 계속 저대로 어쨌든 살 방법을 찾아야 돼. 이미 돈은 1억 들어갔고 이거 회수가 안 돼요. 이미 공사를 시작한 거고, 신용보증재단, 뭐 기금, 뭐 카드론, 뭐 할 거 없이 그냥 다 알아보면서 이금권도 다 갖다 쓰고 했는데, 그때도 한 이제 1,000만 원 정도는 부족했어요. 사실 부족한 건 1층 카페에서 또 장사하면서 좀 메꾸면서 4층을 겨우겨우 오픈을 하고. 여기서 그래도 최대한 많이 도와줬겠네요, 마사에. 그쵸. 4층 식당이 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우리 BEP 안 맞는다, 이거 좀 도와달라. 마사의 직원들이랑 이제 컨택을 하는 거. 그렇죠. FMP 시금팀이 있어요. 백화점으로 따지면 뭐 담당 MD. 백화점도 뭐 그렇겠지만은 요 안에서 만약에 장사가 안 된다거나 이러면은 좀 뭔가. 그쵸. 계속 이제 마케팅적인 요소를 계속 얘기한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시간 타임별로 이거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좀 협의해서 해야 되고. 이런 특수 상권을 들어오면은 가장 좋은 게 이제 이 서류적인 것들을 엄청 여기는 빡빡하게 하거든요. 아무래도 엄청난 인구가 오는 데기 때문에 뭐 위생사고라든지 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터지면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엄청 깐깐하게 봐요. 그래서 그런 서류적인 거 공부하기에는 최고로 좋죠. 나의 역량을 쌓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장소예요. 과거로 돌아가면 다시 할 거예요? 와, 사기 안 당했다 치고. 솔직히 안 하죠. 뭘 왜 안 해요? 진짜 너무 고생을 그때 많이 했어가지고. 근데 여기가 예. 금토일만 운영하던데? 맞아요, 장사도 맞아요. 금토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영업을 금토일을 하는 거고, 네. 그 나머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류적인 거, 뭐 발주 체크해야 되고 직원 세팅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목요일도 그걸 한다고 보면 되니까 목금토일 정도가. 그래서 저는 나머지 월수금은 군산에 내려가 있었고. 같이 한 거예요? 네, 안 접고? 네, 그거 같이 했어요. 계속. 그러면서 여기 한 1년 하고 또 여기 국립과천과학관, 네. 거기 기차 카페 있어요. 네. 거기도 같이 했어요. 그때 뭐 이제 직접 운영하는 매장이 한 5개 정도 있는 정도의 규모로 했었다. 아니 금수저도 아니잖아요.
그럼 계속 그러니까 아니 뭔 자신감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뭐 인원 관리하는 데는 그때는 사실 네. 크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고. 아니 지인이거나 네. 친한 형이면은 네. 미쳤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아. 부모님도 말릴 네. 것 같은데 엄청? 물론 뭐 아버지가 좀 걱정을 하거나 이런 건 있었죠. 네. 굉장히 또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네. 그때는 진짜 명절 당일만 딱 쉬고 음. 명절 당일 되면 코피가 나고 이럴 정도로 했었으니까 그 긴장감이 아.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그때 좀 사갔습니다 사실 제가. 뭐, 그때. 그때 사갔다. 네, 그때 사갔어요. 맨날 일만 하니까. 안 사가는데. 아, 지금. 그래요? 안 사가는데. 뭐 지금은 아무튼.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힘들었지만은 그때 배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브랜드를 직접 만들면서 메뉴 개발도 직접 하면서 발등에 불똥 떨어진 상태에서 이거 안 하면 다음날 이 대출금 갚으라고 전화 오고 이럴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뭐 새벽까지 뭐 메뉴 개발해보고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되고 뭐 브랜딩이 된 걸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고 그걸 만들면서 했었으니까. 처음에 사촌 식당 같은 경우는 메뉴가 수도 없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계속 그런 시도들을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좀 이뻐 보일 수밖에 없죠. 뭔가 계속 노력을 하면서 네. 찡찡대는 사람과 잘 안 돼요 이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대는 사람이랑은 그래도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이 굉장히 다르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체적인 데에서 들어오면서 그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때 좀 사회생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아사히한테 주는 수수료는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입찰한 업체가 주는 거예요. 입찰한 업체가 주는 게 맞죠. 저희가 이제 수수료를 그분들한테 주고 그분들은 이제 이 마사회에다가 수수료를 내는 방식인데 대기업에서 한 4개 정도 6개 정도 나온 물건을 받고 이제 거기서 한두 개나 뭐 두세 개는 운영을 하실 분들을 구해서 그분들한테 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 수수료 먹고. 그쵸. 수수료를 뭐 1% 2% 이렇게 차익을 먹는 게 되는 거고. 같이 들어오기로 해놓고 자기는 돈이 그러니까.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3개월 정도 같이 운영을 하면서 이제 나가주셔라. 돈 내가 다 마련했으니까 뭐 맨날 돈 구해온다만 얘기하시는데 네. 그 모든 리스크는 어차피 내가 다 하고 있는 거고 그냥 나가셔라. 내가 직접 하겠다. 혼자 하겠다 해서 내보냈고 연락 아예 끊긴 거예요, 그 이후? 연락 끊기고 지금 뭐 인테리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기로. 또 알긴 하네요. 미안하다고도 연락도 왔었고 뭐 이만저만 해서 뭐 저기 했는데 근데 핑계죠 사실. 핑계고 저는 사실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진 않고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금융권 카드론까지 다 쓰게 만든 장본인이니까 계약서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배웠습니다. 저는 그때 무지했거든요. 그냥 이렇게 해서 내가 먼저 신뢰를 보여주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 아, 근데 그때 안 됐으면 진짜 큰일 났겠다.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게 군산 매장 때도 거의 영끌로 했었고 네. 여기서 장사할 때도 영끌로 했었고 네. 그러니까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좀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었던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눈도 많이 따라주셨던 것 같은데. 그쵸. 지금 생각하면은 왜냐면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으니까 왜냐면 이게 돈이 들어가면 내가 빼고 싶어도 못 빼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일반 밖에 매장 같은 경우는 네. 뭐 권리금을 어느 정도 해서 엑시이 되잖아요. 보증금이나 이런 건 살아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그 제 맘대로 그렇게 엑시스를 할 수 있는 권리금이나 이런 거래가 그런 거가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럼 빠질 때 어떻게 빠져요? 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년을 여기서 운영을 하고 나왔던 거고. 나올 때 뭐 보증금 이런 거 없어요? 그럼, 아예 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금 이런 거 없어요. 아예 나올 때 받을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거 거예요? 없죠. 그러면 장점은 뭐예요? 네. 장점은 항상 몇만 명씩의 고객이 계속 유입이 되고 네. 그러니까 뭐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네. 일단 고정적인 매출이 유지가 되니까 네.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수수료도 정해져 있고 뭐 적게 팔면 적게 되는 거고 많이 팔면 많이 내는 거죠. 월세를. 네. 그게 이제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거죠. 뭐 내가 매출을 2천을 팔았다는데 수수료가 10%짜리 매장이야. 그럼 월에 여기에 내가 내는 돈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수수료가. 근데 뭐 4천을 팔았다 그러면은 400만 원이 되는 거고. 뭐 이런 식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를 좀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 가져가는 금액은 조금씩 매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네. 대신에 매출이 떨어질 때에도 그 안전한 마진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한 부분은 있다. 여기는 법적인 사항들을 엄청 체크를 해요. 위생 관리하는 것도 시청에서 한 달에 한 번 무조건 나오고 노동부에서 나오고 어디서 다 나와요. 모든 관할서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자영업자분들이 그거를 챙겨서 한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뭔가 정말 열정이 있고 제대로 배워보겠다. 그러면, 왜냐면 혼자 그냥 개인 매장 차려갖고 하면 사실 자기 맘대로잖아요. 그렇죠. 약간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자영업을 하면서 좀 나태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예요.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그러니까 없으니까. 사장이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몰이나 이런 데를 들어오면 뭐 MD라든지 F&B 관리자들이 계속 어쨌든 뭔가를 압박을 하고 뭐 출근 안 하고 이러면 계약 해지되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죠. 막 나를 갈아놓고 싶고 막 진짜 나는 막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특수상권은 좀 안 맞고 네. 어느 정도의 성향이 있으면서 그냥 안정적으로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만 딱 하고 정해진 걸로 할 거면 특수상권이 더 잘 맞을 수가 있고 성향상으로는. 아무튼 저 뭐 특수상권에 대한 얘기도 해드렸는데 사실 이 레츠런 파크랑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있던 그 관계자들에 대한 그거를 좀 안 좋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여기는 그냥 그 공간을 그냥 정상적으로 입찰을 받아서 그냥 임대를 해주고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뭐 오해의 소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계약서를 잘 써야 된다 항상. 그리고 특수상권은 말 그대로 특수상권이잖아요. 네. 그 상권에 대한 문화를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그게 매출로 따라올 것이고. 네, 아무튼 오늘 뭐 많이 좀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뵈시죠. 안녕.